발리에서의 시간은 이번 영상으로 그치지 않고 밥 뜸들이듯 시간을 두고 정리될 때마다 퐁당퐁당 시리즈로 이어질 듯해요. 마음 흘러가는 대로 정리해 올릴 예정이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지난 연말 발리에서 지낸 3주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느꼈던 다양한 감정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채널은 어느 곳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목소리로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아무래도 20하루 동안 느낀 것들을 단 한 편의 영상으로 담아내기가 어려워 시리즈로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국내든 해외든 장소 가릴 것 없이 한 달 살이 떠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이유로 떠나는 사람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꼭 시도해보겠노라고 막연히 꾸던 꿈 중 하나였어요. 그 꿈이 실현되고 시간이 흐른 지금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발리살이의 추억을 되감으며 마음을 글로 풀어내는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꿈 같네요. 여러분은 혹시 살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아시나요? 조금은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3주간 발리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지난 시간을 표현할 말들을 찾다가 문득 살다라는 말이 지닌 사전적 의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자주 쓰는 말일수록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글을 쓸 때는 텍스트로 마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글을 쓸 때마다 종종 사전을 찾아보거든요. 사전에서 살다라는 말의 뜻을 찾아 읽다가 시선을 멈춘 지점이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산다는 건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산다는 건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멋모르고 시이 뱉었던 말의 무게를 마음속으로 저울질하다 한참 침묵했어요. 제 작은 마음 저울로는 헤아릴 수 없이 묵직했거든요. 산다는 말에 사전적 의미를 되뇌이며 여태껏 생명을 지니고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손꼽아 봐야 할 만큼 적다는 걸 알았어요. 본래 뜻에도 못 미치게 살아온 날이 대부분이었죠. 제 생명을 스스로 쥐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느 날은 죽은 사람처럼 또 어떤 날은 망자보다도 못한 불지옥을 자처했죠. 본디 가지고 태어난 나만의 색깔이나 특징 따위는 외면하기에 급급한 과거를 살았던 지난날이 떠올랐어요. 타고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도 제대로 미워하지도 못한 채
어중간한 모양을 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몸을 입고 숨만 쉴 뿐이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저울질하며 죽은 듯 산 듯, 산 듯 죽은 듯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0점이 맞지 않는 저울처럼 오락가락하기 바쁜 엉거주춤한 마음이었죠. 저에게 있어서 3주간의 발리살이는 산다는 것, 그 말이 지닌 의미 그대로 지내는 방법을 온 마음으로 체득한 시간이었어요. 이전까지 저에게 여행은 그저 쉼이었거든요. 관광이나 휴양, 둘 중에 고르라면 무조건 후자였어요. 말이 휴양이지 진짜 쉼이라기보다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어디로든 떠나기로 마음먹은 뒤로는 속 시끄러운 마음 스위치를 오프해두고 아무 방해 없이 널브러진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대부분 제 삶의 여행은 상상 속에서 그쳤지만요. 눈앞의 현실을 뒤로하고 온전히 떠나본 적 없던 저에게 이번 여행은 불가능한 쉼이었어요. 몸만 떠났지 마음은 현실에 발목 낀 채 실체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날 때부터 장애를 타고나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한 삶이니 쉬엄쉬엄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쉼이라는 말 뒤에 숨어 게으름을 피우는 건 아닌지 수백 수천 번 속내를 검열하기 바빴어요. 유난히 나 자신에게만 엄격하게 굴었죠. 더구나 그 당시 남편은 동네 산책조차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개방성 골절로 몸져 누운 지 2달 만에 국내도 아닌 해외여행이라니. 겨우 이제 막 다시 걷기 시작한 남편과의 여행은 언감생심, 엄두도 내지 못할 욕심이라고 여겼어요. 살다 보면 말도 안 되게 불가능할 것만 같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무렵 부모님이 집과 병원만 오가는 게 안쓰러웠는지 자동차를 건네며 어디든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은 감사했는데 사실 온전히 기쁘게 받지는 못했어요. 출근길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몸을 다친 남편과 그 고통의 시간을 곁에서 함께 봤던 저는 다시 자동차를 타기가 두렵더라고요. 마음만 감사히 받고 자동차는 주차장에 세워두었어요. 이따금 카페에 마실 가거나 집 앞까지 오는 순환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다녀오고는 했죠. 버스마저도 의자에 앉기가 무섭게 내달리는 통에 결국 택시가 주 이동수단이 되었지만요. 창문을 열어 환기하듯 간간히 마음속 묵은 공기를 순환하러 잘금잘금 밖을 나서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 당일 남편을 찾아 응급실로 달려갔던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른 새벽 미안한데 교통사고가 났다던 짧은 말 한마디에 긴박하게 짐을 챙겨 나서던 그날, 설렁하던 풍경과 다르게 어느새
성탄절 준비에 한창이라 온 사방이 반짝반짝 빛으로 가득하더라고요. 마치 다른 공간에 와 있는 듯 했달까요? 남편도 여기가 처음 응급실로 실려왔던 그 병원이 맞는지 되물을 정도였죠. 차창 밖으로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는데 금세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속절없이 심장이 벌렁이던 그날과 다르게 고요한 마음을 마주하고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일순간 이제 다 괜찮아지려나 보다. 저도 모르게 나지막이 흘러나온 혼잣말이 귓가에 울리더라고요. 이제는 자동차 타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과 함께 예고 없이 엄습하던 불행한 상상이 단숨에 블랙아웃 되는 듯 했어요. 그 무렵 남편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기억조차 희미하던 사고 당일의 장면을 편안히 마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 두 사람 마음에 신혼여행으로 다녀왔던 발리로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딱 일주일, 아니 단 사흘이라도 좋으니 소란한 서울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 머물다 오고 싶었어요.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질 때마다 발리로 떠나는 상상을 했어요. 아무데도 안 나가고 방 안에 누워서 자연 풍경만 실컷 보다 오면 좋겠다고 마음속의 소망을 남편과 제 입으로 부지런히 되뇌이면서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새는 법이라고 가족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흘리듯 말을 내뱉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이사 문제와 갑작스러운 남편의 교통사고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이 와중에 떠나고 싶다니. 혹여나 그 이유가 도망 또는 외면은 아닐까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응원에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남편도 사고 이후로 제대로 쉬지 못했을 뿐더러 저 또한 퇴직하고 한 달도 못 가 병간호 하느라 고생했으니 가서 푹 쉬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남편과 나란히 휠체어 동행 서비스를 받으며 발리로 떠났어요. 이렇게 함께 떠날 수 있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이참에 푹 쉬고 오자며 3주간의 발리살이를 결심하게 됐어요. 참 신기한 게 여행 갈 때와 살러 갈 때는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여행을 목적으로 떠날 때는 한정된 시간에 쫓겨서 어떤 걸 더하고 뺄지 무겁던 마음도 살러 갈 계획으로 채비할 때는 도리어 단순하고 가벼워졌어요. 오래 머물수록 거추장스러운 짐은 줄이고 훌쩍 떠났다 돌아오기에 딱 좋은 가벼운 마음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껏 사는 동안
삶에서 마주한 모든 날들이 무겁게만 느껴졌던 이유는 삶 자체를 기나긴 여행이 아니라 잠깐 다녀갈 짧은 여행으로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리저리 눈에 담기 바쁜 짧은 여행처럼 최단 경로로 놓치는 것 하나 없이 다녀오겠다고 내달리듯 분주하게만 살아왔던 거죠. 지금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온전히 느끼고 감상할 새도 없이 숨차기만 한 인생이었으니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고 멀리 떠나도 온전히 쉬지도 못한 채로 일평생 흔들리기만 했음을 깨달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3주간의 발리살이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다정하게 비춰주는 이정표를 마주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낯설고 외진 길 위를 한참 헤매다가 이정표를 발견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반갑고 기쁘잖아요. 조금 쉬어간다고 해서 아예 뒤처지는 거 아니라고, 남은 삶의 여정이 구말리라고, 다정하게 토닥이는 듯한 안도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쉬어도 괜찮아, 뭐 어때, 죄책감 없이 말을 내뱉고 거리낌 없이 즐기는 행복을 전심으로 체득한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과거에는 저에게 찾아온 모든 행복을 보상으로 여겼어요. 사는 동안 틈틈이 해내야 할 퀘스트가 지뢰밭처럼 깔린 시간 제한이 있는 짧은 여행의 연속이라고 믿었거든요. 나이가 찰수록 그에 따른 스테이지가 펼쳐지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주어진 하트를 잃게 되는 서바이벌처럼 말이에요. 나이가 들 때마다 이 즈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진 답이 있는 객관식 시험지를 손에 쥐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분주하게 달려가느라 네모난 기퉁이가 닳고 닳아서 지구는 둥글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뜻임을 온전히 알게 된 지금은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 살아있기만 한다면 결국 모든 존재들은 태초부터 타고난 각자의 색깔이나 특징 또한 뚜렷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탄생부터가 불행의 시작이고 불리한 출발점에 서는 일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 자체가 실상은 혼자만의 오해였음을 깨닫고 나니 명료해지더라고요. 지금 다만 내가 할 일은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정체성과 나만의 색을 바르게 보기 위해 다시 선택하는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사실 행복한 순간은
영원히 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기쁨은 랜덤으로 주어지는 보상이라 유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라고 믿었거든요. 왜 순환버스처럼 때 되면 오고 가는 복불복이라고 여기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감아가며 다가올 불행에 사로잡혀 눈앞의 행복을 자주 놓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뜻임을 깨달은 지금은 어쩌면 정말로 순간이 영원히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바로 과거가 되는 것이니 지금은 과거든 미래든 어떤 시제도 닿을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인 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매 순간 지금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시 선택하기만 한다면 오롯이 나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은 결국 영원히 기쁨 속에 머무는 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 저는 이게 진짜 순간이 영원히 되는 기적이라고 믿어요. 생명은 성과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닌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만 않는다면 어디에 있든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소풍 떠나듯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글을 갈무리 짓기 전까지는 3주간의 발리살이가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발리는 그저 지친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잠깐 살러 다녀온 것일 뿐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은 저라는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주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과 애틋한 그 마음들 덕분에 분주한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 주저없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지금의 저만 남길 수 있도록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와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행복이 영원히 되는 이 순간의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저희 조만간 또 봐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